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탈당 오늘도 이어지면서 더불어의 취지와는 거꾸로 가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 더욱더 강경한 마이웨이를 선언했습니다. 제 거취는 제가 정합니다. 결단도 저의 몫입니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어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영입한 더민주당. 오늘은 권은희 최재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 지금 야권 재편의 시계는 어디쯤 있을까요?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새로운 명칭을 확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당. 자, 안철수 색깔을 뺀 것은 확실한데 이젠 오직 민주당으로 뭉치자 뭐 이런 의미로도 읽혀지고요. 이 당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열린우리당의 다른 버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가 결국은 우리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고요. 네. 민주사회가 결국은 열린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열린으로 이렇게 어순이 좀 바뀌긴 했으나 사실상은 이제 열린우리당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내용 면에서도 지금 당의 성격 자체가 지금 친노계 중심의 그런 그 정당으로 급속하게 지금 변모해 나가는,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문재인 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친노당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해석으로도 들리는데. 네. 자, 당명도 바꾸고 새로운 인물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입당을 했는데 영입 인사 1호. 자, 1호라면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염두에 뒀을 텐데 왜 영입 1호로 표창원 교수를 입당시켰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지명도가 높은 그런 인물을 좀 찾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민주당의 이제 그 이념적인 색깔, 이념적인 정체성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문재인 대표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이제 그 연결되는 그런 인물을 이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공식적으로는 뭐 표창원 전 교수를 이제 1호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찬모 전 그 울산시 그 교육위원, 울산시 의회 교육위원을 먼저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교조와 좀 관련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전교조 출신이고 또 전교조 추천으로 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서 지난번에 그 울산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네.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이거든요. 네. 또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요청을 하면서 교수직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그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계의 그 대선 불복 심리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돼 있다. 결국은 본인들의 그 친노 본색에 좀 가까운 그런 그 인물들을 1차적으로 영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속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그 표창원 전 교수를 오세훈 전 시장하고 지금 맞붙이겠다, 맞대결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지금 종로 출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 지금 정세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정세균 걔도 나가란 얘기냐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왔고 오히려 탈당하시는 분들을 자꾸 만류해왔고 범친노계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 그 묘한 그 상황이어서 묘한 파장을 좀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는데 이 당과 더불어 살 수 없다. 이래서 당을 나가는 사람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당명을 바꾼 오늘 최재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자, 최재천 의원은 정책의장을 지냈고
이 서울 지역에서는 첫 탈당자가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한길 계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1차적으로는 김한길 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호남을 떠나서 이제는 수도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당 바람이. 이제 그렇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그 탈당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동시에 했어요. 그랬어요. 네. 이거 사실은 문재인 대표에게 거의 직격탄을 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에 탈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 결국 기득권 지키려고 나가는 거다. 네.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당 밖에 나가서 결국은 공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해당 세력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아니다 나 기득권 지키려 나가는 거 아니고 공천권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김한길 계가 앞으로 계속 탈당이 이어질 텐데 어쩌면 김한길 전 대표도 이런 그 불출마 선언을 할 개연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진정성 싸움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가 좀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또 한 분, 권은희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광주 지역 의원 8명 중에 이미 4분이 나갔고 권은희 의원까지 나가면 3분이 남았고, 자, 그중에 강기정 범주류 빼고는 나머지 2분도 나갈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고, 네. 이러면 이거 광주가 완전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퍼지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수도권으로까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네. 이미 뭐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도 뭐 서울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탈당제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영남 지역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문재인 대표는 계속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이 국면에 수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당히 미지수고요. 그리고 과거에 열린우리당 당시에 이게 뭐 결국 우리가 열렸냐 이런 얘기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더불어를 강조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지금 자꾸 내쫓는 그런 그 형국이다. 이 국면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비상한 국면을 어떻게 반전시킬까?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더불어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봉합을 위해서 조기 선대위를 제안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이것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를 내놓는 거치 문제는 내가 정하는 거다. 결단도 나의 몫이다. 이러면 당대표는 사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수습책이 될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사퇴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이제 밝혔던 것이고요. 네. 이번에도 그 좀 늦은 시점에 선대위 안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나머지 지금 선고 과정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지금 평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컷오프 지금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인재위원장을 겸직을 하면서 인재 영입에 실제로 도입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물갈이 지금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글쎄요, 혁신 비대위를 띄운다 한들 그 비대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혁신 선대위 힘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동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범동교동계도 지금 상당히 탈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결국 나가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표창원 전 교수를 영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정세균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데려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누가 되겠냐는 거죠. 결국은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분들로서도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컷오프 결과가 지금 조만간 발표될 거 아닙니까? 1월 12일 날 발표한다 그러는데 네. 그거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에 탈당을 하게 되면 결국 컷오프 대상이 되니까 탈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신당 쪽에서 환영도 못 받습니다. 그 이전에 탈당을 결심한 사람들은 나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탈당을 더욱더 좀 종용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이고,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권인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몸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자, 결국 안철수의 신당 또는 야권의 재편,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흐르느냐, 여기에 또 관건이 될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들 대권조사 주자 지지율 보면 상당히 뭐 엎치락뒤치락하네요. 이게 어떤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무성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3자가 좀 비슷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바람에 그 문재인 대표가 반사적으로 지금 이제 아슬아슬한 1위로 좀 올라선 상황. 네. 그러나 사실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그 공동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평론가였습니다.